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남 진주에서 목조주택과 철근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있는 그로벤하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남 통영에 지어진 가로 12.7, 세로 7.6m, 높이 5m 정도 되는 단층 목조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평수는 27평인데 컨셉 자체가 되게 작은 평수지만 모던한 느낌으로 컴팩트한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저희가 네모네모한 느낌으로 설계 디자인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지붕이 지금 징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 특성상 여기가 통영이다 보니까 바닷가가 바로 옆에 있어서 해풍이 조금 많이 불어와서 혹시나 산화가 되거나 부식이 좀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지붕을 일반 징크가 아닌 전부 알루미늄 징크로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앞쪽은 전부 다 이제 마당으로 쓰신다 하셔가지고 여기 앞부분 저희가 데크를 시공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 높이보다 조금 높게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한번 침수가 된 적이 있다 하셔가지고 기초 높이를 일반 높이보다 좀 더 높이 시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좀 많아져야 되는 특성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일하시다가 그냥 걸터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앉아서 걸터 쉴 수 있는 그런 데크 높이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외장재 같은 경우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을 해서 베이지 톤에 약간 이제 화이트, 완전 화이트도 아닌 완전 그레이도 아닌 베이지 톤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이쪽 코너 모서리 같은 부분은 이제 코너석을 쓰게 되면 여기에 실리콘 라인이 양쪽에 조금 보기 싫게 나오는 라인 때문에 이 부분, 저쪽 부분은 저희가 여기 세라믹 사이딩을 졸리컷 시공을 해서 이어 붙여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전면부가 포치 형태처럼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전체 세라믹 사이딩을 가기에는 저희가 원했던 느낌과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이 아니어서 이쪽 부분은 전부 다 큐브 클래딩 원러 색상을 저희가 시공을 해서 세로 간살 느낌으로 시공을 하고 천장까지 일체화 느낌으로 만들어서 제일 안쪽에 간접 조명까지 시공을 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단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통영이 되게 따뜻한 지역이라서 남부 지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기본 스펙상 중부 2지역으로 넣어드리기 때문에 중부 2지역 기준에 맞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보시면 이제 똑같은 성우 스타게이트 제품인데 현관문 또한 여기가 바닷가 지역이라서 해풍이나 이런 이제 철재류가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관문 전체 알루미늄 도어를 시공을 해서 바람이 불거나 해풍이 와도 전혀 녹슬거나 부식이 되는 게 없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도어 특성상 이제 열어보시면 이게 두께가 되게 두꺼운 걸 보실 수 있는데 보통 아파트들이 쓰는 문 두께가 40mm 정도 되고 일반 성우 스타게이트가 65mm 정도 되는데 알루미늄 도어는 이 두께가 9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열이나 기밀 성능 그리고 해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가성비 좋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현관 여기는 600 포세린 타일로 저희가 바닥 시공을 해드리고 여기 앞부분에 스텝업 만들어서 신발 벗고 올라가실 수 있게 편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한샘 저희 제휴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하셨는데 가운데 넓게 길게 이제 오픈장 하나 만드셔가지고 지금처럼 화분이라든지 차키나 이런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현관에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좀 많이 보여 있을 텐데 여기는 1걸 소등 스위치, 나가실 때 전부 다 전체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스위치고, 요 하나는 제가 지금 서 있는데 센서 등 자체가 이제 꺼지거나 하시게 되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현관에서 얘기를 많이 하실 때는 센서 등을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 있게끔 스위치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뷰를 최대한 좀 많이 환하게 볼 수 있게끔 이 건물 사이즈에서 창을 최대한 크게 넣을 수 있는 사이즈대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여백이 얼마 안 남고 최대한 창 크게 해서 거실이랑 주방에서 밖에 뷰를 볼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25평, 27평대, 30평 미만대 이제 주택의 거실 사이즈가 요 길이가 5m가 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거실이 되게 넓어야 된다고 꼭 강조하셨어가지고 거실 여기가 27평인데도 5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여백이 50cm 정도 남기고 여기 창이 4m짜리 창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살라만더 회사의 블루 에볼루션 82 등급의 3중 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도 확인하기 되게 쉬우신 게 여기 보시면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시면 빛이 3개가 투과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우리 집이 3중 유리가 되어 있는지 2중 유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거실 아트월 같은 경우는 TV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매립을 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파 앉아서 TV를 보실 때 조금 집중도를 더하기 위해서 보통 조명을 끄고 TV를 보실 때 뒤쪽 아트월이 조금 무게감 있는 색깔을 더하기 위해서 스톤 재질의 질감의 필름을 시공을 했습니다. 간접 조명을 아트월 하부랑 옆에 선반에 설치를 해서 물건 올려놓고 쓰시기에 되게 편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거실 천장에 보시면 이 집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우물 천장을 만들거나 기교를 많이 부린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되 되게 간접 조명처럼 많이 살리기 위해서 테두리 보시면 전부 다 간접 조명 라인을 복도까지 쭉 이어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주 조명을 아예 안 킨 상태에서 간접 조명만 켜놔도 되게 은은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거실, 그 다음에 주방, 각 방마다 각방 제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마루 같은 경우는 구정마루에 그랜드 텍스처 등급의 바이저티크라는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저희 LX 베스트 등급이 아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원하셔가지고 LX 디아망 등급의 PR002번 제품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디자인 세팅을 다 해드리고 한샘 업체를 이용하셨고 왼쪽 같은 경우는 거실과 주방의 뭔가 라인을 구분을 짓기 위해서 뭔가 다 막자니 조금 갑갑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간살로 전부 제작을 해서 여기다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에 원래 기존 도면에서는 이렇게 벽이 일자로 끊어지는 구성이었는데 꼭 홈바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이 다용도실 보조주방이 되는 구간인데 그걸 안쪽으로 벽을 매립을 시켜가지고 홈바를 설치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다용도실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용도실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쪽에 이제 보조주방으로 쓰시기 위해서 개수대랑 여기 위에 이제 인덕션을 하나 더 놓고 쓰신다 하셔가지고 위에 제가 매립 환풍기 설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이쪽에는 이제 워시타워가 아닌 세탁기 콤보 쓰신다 하셔가지고 그게 맞춰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공중 화장실로 가보시겠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전부 600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줄눈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이 별도로 우레탄 줄눈을 시공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이쪽에는 매립 선반을 저희가 샴푸대를 쓸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리고 반조적 파티션을 해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젠다에 보시면 여기는 또 왜 인조대를 써그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졸리컷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여기 모서리가 쉽게 좀 깨지는 경향도 있고 사용하시기에 처음엔 좀 이뻐 보이고 괜찮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유지 보수 면에서는 젠다이가 조금 편해서 졸리컷을 빼고 인조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수전 같은 경우는 에테르노사의 제품인데 이게 일반 수전보다 약간 각도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여기 쓰시기에 조금 되게 편한 제품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이 제품을 채택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환풍기는 일반 환풍기가 아니라 이제 휴젠트 제품을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휴젠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다 씻고 나오시면 물기가 보통 많이 남아 있는데 휴젠트 제품에 이제 제습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휴젠트 자체에서 2시간 30분 동안 자동으로 돌아가고 자동으로 환기로 변환되기 때문에 2시간 반 정도 돌아가고 나면 바닥에 거의 물기가 다 발라질 정도로 제습 효과가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약 2평 정도 나오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진짜 조금 게스트룸처럼 컴팩트하게 침대 하나 놓고 쓸 수 있는 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붙박이장을 제작을 했는데 저희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700 정도 높이가 나오다 보니까 한 셈에서 가구 제작을 할 때 바닥에서 2400이 넘어가게 되면 금액이 좀 생각보다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는 위에 그냥 다른 잘 안 쓰는 물건 올려놓고 쓰시겠다 하셔가지고 여기 장 높이를 2400까지만 맞춰서 제작을 하셨습니다. 방문의 문틀 저희 몰딩 전부 없이 9mm 문선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9mm 문선 만들고 9mm 문선들이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 가스켓이 없어서 문이 바람이 불면 약간 다각다각다각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저희가 아예 매립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전부 가스켓 시공을 해서 그런 부분도 다 보완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드레스룸이 바로 보이시게 되는데, 여기 일자로 전부 다 붙박이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2400 정도까지만 제작을 하시고 위에는 잘 안 쓰는 물건들을 올려놓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높이 맞춰서 장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안방 공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안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침대가 놓여질 자리고, 뒤쪽으로는 채광을 놓을 수 있는 채광 픽스창을 저희가 시공을 하고, 왼쪽으로는 밖에 채광이랑 이제 환기시킬 수 있게끔 슬라이딩 되는 창으로 해서 TS 창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도 창이 앞과 뒤쪽으로 기역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커튼박스를 끊어 만들지 말고 저기서부터 일자로 쭉 기역자로 길게 만들어 가지고 커튼도 양쪽으로 다 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조명도 기역자로 전부 다 시공을 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안방에서 TV를 꼭 보신다 말씀하셔가지고 이쪽 벽에다가 일반 아트월과 똑같이 TV 반매립 가공 시공을 해서 TV가 최대한 돌출이 덜 될 수 있게끔, 앞에서 봤을 때 최대한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공용 화장실이랑 좀 비슷하게 600에 600 포슬린 타일로 여기는 이제 베이지 톤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 수전이랑 매립 선반까지 다 시공을 하고, 젠다이 부분도 일반 전리컷을 하지 않고 인조 대리석을 올려서 여기에 뭐 물건 올려놓고 쓰실 때 추가적으로 파손이나 유지 보수하기 편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에 청소할 수 있는 청소건을 보통 하나씩 다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사용법을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청소건을 꺼내시면 여기 밑에 밸브에 청소건 쓸 수 있는 밸브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밸브를 연 상태로 물을 사용하시면 되고, 다 사용하시고 나시면 밸브를 꼭 잠궈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밸브가 항상 수압이 걸려 있으면 이게 호수가 간혹가다 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도 AS 신청을 해봤는데 AS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물 피해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밸브를 잠궜다 여셨다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남 통영에 있는 현장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 포함 평당 590만 원이고, 데크와 지붕의 알루미늄 치크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평당 590만 원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제 저희 기초공사부터 건축공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이고, 별도 항목들은 이제 가전제품, 그 다음에 가구공사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 통영에 있는 27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평수가 작든 크든 누가 짓느냐, 누가 설계를 하느냐, 누가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라든지 마감의 디테일, 그 다음에 실내 쓸 수 있는 이런 구성들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적은 평수이지만 평수 넓은 사이즈처럼 쾌적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한 것처럼, 또 다른 많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